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장혜린님 사연인데요. 영현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영현님 혹시 연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런 간단한 연기 정도는 해본 적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영현님이 네. 해주고 네.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오빠는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 나는 오빠가 이것저것 해줬으면 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냥 너의 그 모습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상황극을 조금 뭐 이 착한 남자친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오로지 사연지아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한 네. 그런 남자친구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지금까지 4번의 연애를 했어요. 어릴 땐 사랑의 감정만 보고 시작했는데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서 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연애 기간이 1년 반 넘어가면서 결혼 생각도 하는데 제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연애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러면 이 남자의 본 모습도 더 보게 되는 거죠. 꼼꼼하게. 그쵸. 이성적 매력도 있지만 너무 착한 남자친구 괜찮을까요? 여기 이제 이 사연에 고민이 나온 것 같아요. 착한 남자친구. 네. 조언 듣고 싶어요. 저한테 다 맞춰주고 자상해서 좋아요. 원래 성격이 둥글어서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장난을 자주 해도 무난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이랄까요? 순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모습도 자주 보여요. 항상 웃고 다니는 게 몸에 배고 교회를 다녀서 여사친들이랑 전공 특성상 여자 후배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의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네. 조금 순둥이인데 또 여자들이 주변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것 같아요. 순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착한 남자인데 여자분들이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쵸. 왜냐면 나한테만 착한 거니까. 그쵸. 근데 지금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뭐 사연 뒤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다니는 모임에서 여사친이 힘든 일이 있다고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조금씩 화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태도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님의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랑 보낼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땐 서로의 감정을 챙겨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남자친구분이 여사친에 대한 네. 감정으로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힘든 일이라고 하니까 네. 쟤한테 뭘 해줘야 되나. 네.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간 거겠지만. 그리고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대학교 여자 후배들이 늦은 시간에 불렀는데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술까지 사주고 왔다는데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날 수밖에 없죠. 그날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미안하다면서 다시 안 그럴게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다음날 오빠는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라고 물었는데 하나도 없어라는 말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런 남자친구가 처음이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이런 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아까 상황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바라는 거 없다는 거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지키자. 네. 아니면 나는 뭐 너가 남자친이랑 연락하는 거 안 좋아 그러면 또 이 사연자님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오빠 요즘 여자친들이랑 연락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서로가 하나씩 주고받으면 되는데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나도 말문이 막히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꼭 여자한테만 잘하는 건 아닌데 저는 여자가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행동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 말고도 착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나 봐요. 네. 착한 성격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요. 바람둥이가 아닌 건 확실한데 너무 삐뚤어지게 보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남자친구분이 착하다. 그리고 여사친들이 많다. 술까지 사줬다. 연애 중에 착한 사람의 장단점을 좀 우리가 짚어주죠. 그럼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랑 썸을 타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싸우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괜히 감정 소모하게 되잖아요. 일단 그럴 일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점이죠. 근데 이제 단점은 사실 그런 과정도 연애의 일부고 그게 또 나름의 재미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착한 남자친구가 계속 내 말에 순응해주고 계속 따라주는 느낌이 드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런 다툴 만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딱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순둥이면 그냥 알았어 미안해 뭐 이렇게 나오거나 네, 미안한 게 뭔지 모르는데 그쵸.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장점은 말과 행동에 이렇게 선함이 묻어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근데 내 남자친구가 그래도 내 얘기도 들어주고 말했었을 때 그 선함이 묻어난다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영현님이 말한 것처럼 단점들이 조금씩 더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장점을 잘 보면 무조건 단점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이걸 더 보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쵸, 초반에는. 착해, 내 말 잘 들어줘, 뭐 잘 따라줘, 나도 편안해, 뭐 이런 건데 이게 나중에는 답답함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걸로 보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었던 게 여자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모습들. 이게 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나거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성 문제는 언제나. 그럼 남자친구분이 술을 사주고 왔대요. 네. 여자 후배들한테만. 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왜 사준 거야? 이렇게 일단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알바비 받았는데 한번 사주고 싶었어. 왜 사주고 싶어?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질문과 질문을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그거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착한 사람의 기준은 남들이랑 다 달라요. 우리가 뭐 진짜 착한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했었을 때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췄었을 때는 저 사람이 착해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 기준에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남자친구가 뭐 착한 행동을 했던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여자 후배들한테 술을 사주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 혜리님이 봤었을 때 조금은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신 거고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과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동일선상에 있지만 네. 남자친구분이 영현님한테 잘해주면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 그럴 때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나랑 사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음. 사람이 나한테만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지?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이성적 행동에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물을 사왔는데 후배들한테도 생일 선물인데 똑같은 걸 주는 아니면 뭐 잠깐 어디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자친구한테 주는 선물이 완전 똑같은 걸 주면 이상한 사람이고 네. 조금은 다른데 너무 비슷한 분위기를 준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진짜. 그러면 나랑 굳이 왜 사귀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밥을 사줄 때도 나랑 먹는 거랑 여자 후배들이랑 먹는 거랑 너무 차이가 안 나면 맞아요. 그때는 이거는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착한 게 아니야. 맞아요. 아니 뭐 우리가 착하다는 기준은 지금 열심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냥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 지금 남자친구분이 그런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뭔가 해결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잘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착한 행동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었을 때 네.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신경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그냥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네. 다만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건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결혼을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뭘 볼까 생각해봤는데 착한 게 장점이었는데 이 장점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뭐 부탁을 받기만 하면 다 해주고 나랑 보낼 시간에 갑자기 여자 후배가 뭐 해달라 그러면 막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땐 해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연이 뭐 결혼까지 갈 건 아니지만 네. 조금은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곰 같은 여우, 여우 같은 곰. 곰 같은 여우, 여우 같은 곰. 뭐가 더 좋을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고문처럼 좀 묵묵히 있어주길 바라잖아요. 네. 근데 어쩔 때는 좀 여우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사친들한테는 여우처럼 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뭔가 부탁을 했었을 때 여자친구 핑계를 대든지 어떤 사유를 대서 나 이거는 못 해줄 것 같아. 뭐 술을 사줬을 때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월급을 받든 뭐 알바비를 벌었든 여사친들이나 여자 후배들한테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여자 후배들이 막 선배 알바비 벌었으니까 술 쏘고 가세요 막 이렇게 네. 그 약간 애교를 부린다거나 했을 때 네. 여자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말을 해서 못 사줄 것 같아. 아니면 뭐 다음에 사줄게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쵸. 근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거는 모르겠어. 이 남자친구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여우는 아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제가 예전에 게스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둘이 같이 데이트하는 중에 여사친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연락이 오면 이게 좀 상황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여사친이 내 남자친구한테 병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온 거야. 누군가는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만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내 남자친구가 같이 가야 되는지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게 딱 맞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도 거기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여사친한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여자친구를 내버려 두고 병원에 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여우같이 말을 하거나 뭐 좀 둘러대거나 네. 지금 남자친구가 우선순위가 여자친구는 맞지만 이 우선순위에서 행동하는 바가 너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 마음도 계속 소원하면 커져가는 거고 네. 이게 한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남자친구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느끼는 게 네. 사람이 볼 때 좋은 모습도 보이고 나쁜 모습들도 보이지만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좀 나쁜 모습들이 가려지는데 네. 나쁜 모습들이 많이 더 보이는 거는 그런 행동들이 빈도수가 높아졌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거듭되다 보면 또 그게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영현님은 아까 여우랑 곰 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분. 전 이 남자친구분에 대해서는 좀 곰 같은 여우가 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곰처럼 여자친구한테는 해주되 다른 어떤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상황이나 마음에 안 들어 할 게 있다면 딱 여우처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알잘딱깔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렇게 딱딱딱 행동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센스가 지금 장착이 안 됐어. 네. 그래서 혜리님이 고민해봐야 될 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되 솔루션까지 줄 것인지 아니면 경고만 할 것인지. 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말하면 요거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남자친구는 말을 했어요.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네.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다음에 또 술을 사주고 오면 확실하게 더 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빠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까지 얘기해주는 게 이 남자친구분한테는 더 확실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이 솔루션이 통하나 안 통하냐는 약간 기로에 놓인 게 지금 이분들이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네. 우리가 뭐 1년 반이라고 그러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 모습을 보여줬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혜련님이 그런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건 수용해 주고 여기서 남자친구가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해 주면서 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네. 이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사연 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착한 남자친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춰가면 관계는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남자는 착한 남자로 못 바꿔요. 오,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착한 남자는 뭐 나쁜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약간 이렇게 잘 구워 삶아서 네. 좀 나에게 맞춤으로 맞출 수는 있을 거잖아요. 맞춤형으로. 네. 네. 근데 나쁜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나쁘니까 뭐 반대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좀 약간 이 자기의 성격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나쁜 남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춰갈 여지가 좀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 마법의 고민 해결책의 점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애님부터 한번 열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열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해석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자님께서 고민이고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이 상황도 잘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는 또 남자친구분과 그때 우리 그걸로 싸웠던 거 기억나? 하면서 웃을 만한 그런 추억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 상황 잘 넘기셔서 나중에 또 잘 지나보내고 회상하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부터 조금씩 솔루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또 영희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청취자분들도 아마 댓글을 남겨주고 그러면 사연자님 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남자친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괘처럼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처음 나오는 점괘인데요. 네. 오해와 태만을 멀리하라. 근데 이게 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자친구의 오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착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순수하게 진짜 후배들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남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네. 잘해주니까. 근데 이건 오해일 수도 있다. 그쵸. 진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좀 베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는 네. MBTI로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헌신적인 네. MBTI.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사람인 것 같고 태만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보면 네.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하나하나 상황을 뚜렷하게 보면 진짜 지적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을 진짜 하나하나씩 다 떼어보면 오히려 단점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 조금 멀리해서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나도 지금 1년 반 정도 사귀었으니까 네.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석을 좀 해드렸고 뭐 오늘 점괘는 지난 방송보다는 좀 더 좋게 나왔다.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예매님이 이 해결책의 대답 알고 그냥 편안하게 언니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혜리님께서 남자친구분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남자친구분이 그거를 이제 잘 따라와 주시는 모습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민이겠지만 아까 점괘처럼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한순간에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고민 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혜린님이 고민 좀 덜어내시고 또 후기를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